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가족이 계곡에 야영을 하러 왔나 보네요. 엄마와 아빠는 텐트를 치느라 바쁜 모양인데요. 여보, 그쪽을 좀 당겨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와, 폭포다. 가까이 가서 봐야지. 이번엔 너무 당겼어요. 아, 그랬네. 당신이 그쪽에서 좀 당겨줄래요? 엄마! 응? 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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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큰일 날 뻔했어. 엄마 아빠가 살피지 못하는 사이 아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여름 계속되는 하천이나 강, 계곡, 바닷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는데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69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로는 하천이나 강에서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가의 갯벌이나 해변, 계곡이 각각 25명, 해수욕장 22명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된다면 겨울철에는 스키장에서의 안전사고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리곤 하는데요. 2014년 겨울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에서 발생한 위해 정보는 총 492건으로 2016에서 2017 시즌에는 전 시즌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키장에서 발생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18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절 및 날씨에 따른 놀이 안전과 물놀이 안전, 겨울철 놀이 안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계절 및 날씨에 따른 놀이 안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철 물놀이의 익사사고, 겨울철 스포츠의 사고 소식은 매우 익숙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특징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계절별 놀이 안전에 대한 예방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철에는 실외 활동이 꼭 필요하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고 3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우면서도 밝고 헐렁한 옷을 입도록 지도하며 바깥놀이 시작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합니다. 또 놀이 시에는 꼭 그늘막이 있는 곳이거나 그늘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중간에는 휴식 시간을 마련하거나 피곤해하는 아이들은 쉬게 합니다. 다음, 비가 올 때의 안전수칙은 비가 내리는 날 산책을 할 경우 우산, 비옷, 장화를 갖추고 활동하며 장화가 없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우산을 들고 다닐 때는 친구와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며 우산을 숙여 들지 않도록 하고 폭염이나 태풍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놀이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눈이 올 때 안전수칙은 우선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놀이 활동이 있을 경우
장갑과 모자를 쓰며 너무 큰 기막에는 하지 않습니다. 또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2. 물놀이 안전. 자, 그렇다면 물놀이를 하기 전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우선 피부 보호를 위해 햇빛 차단 크림을 바르도록 해야 하는데요. 외부로 나가기 전 15분 전에는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수시로 덧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써야 하며 어린이들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신발 등에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이 있는 곳에서 놀이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물놀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도록 합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하며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 수 있는 곳에서만 놀이를 하도록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장시간 계속 수영을 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한 구조를 해야 하는데요. 물에 뜨는 물체를 던지건 막대나 로프로 이용하여 끌어당기도록 합니다. 거리가 멀다면 보트를 이용해서 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은 우선 자기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가슴 조임줄을 풀어주고 구명조끼를 몸에 걸칩니다. 그리고 가슴 단추를 채운 뒤 2인 1조로 가슴 조임줄을 당겨줍니다. 다음 다리 사이로 생명줄을 빼고 생명줄을 겁니다. 3. 겨울철 놀이 안전. 겨울철에도 많은 놀이를 할 수 있고 그중 스키와 스노우보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우선 스키장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게 되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이용 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수시로 휴식을 합니다.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겨울철 야외활동 시에는
선글라스는 물론 스포츠용 고글 착용이 필수입니다. 이런 자외선은 피부에도 안 좋지만 눈에도 치명적이죠. 노출될 당시에는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자외선에 노출된 지 8시간이 지나면 통증과 이물감, 충혈,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에 반사된 자외선은 각막 손상과 화상을 일으켜 각막 상피세포를 파괴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자외선 각막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비를 선택할 때는 색이 너무 짙으면 동공이 확장돼 망막으로 투과되는 자외선의 양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 70에서 80%의 색 농도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장구의 올바른 착용법과 선택 요령은 무엇일까요? 우선 안전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발표한 안전한 헬멧 착용법 EV1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이는 헬멧과 눈썹 사이의 간격을 2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V는 귀 아래에서 4개의 손가락을 2개 손가락씩 V자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1은 턱과 헬멧끈의 간격이 손가락 1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안전모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것을 탈 때 이용할 것인가? 재질은 단단하고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적당한가? 사이즈가 잘 맞출 수 있도록 끈을 조정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너무 더워 땀이 차있지 않고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버클의 형태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를 따져본 뒤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글입니다. 고글을 올바르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의 위쪽으로 착용하며 콧볼 위로 쓰는 것보다 콧망울이 살짝만 보이게 고글을 내려앉혀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글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고글의 아래쪽 코와 닿는 부분에 공간이 생겨 고글 안에 습기가 찰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 시야가 고글의 프레임에 가려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고글을 선택할 때 스키장 고글은 눈 주변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와 얼굴에 잘 밀착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은 고글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돌 사고에서도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UV 처리되어 자외선을 90에서 100% 이상 차단해 주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전용 천으로 닦은 뒤 전용 케이스에 보관해야 하고 사용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렌즈를 교체하거나 햇빛에 비쳐 렌즈의 코팅면이 깨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리프트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승차 시 신속히 탑승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리프트의 의자에 앉을 때는 깊숙이 앉고 안전 손잡이를 내립니다. 탑승 중에는 리프트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하차 지점이 가까워지면 안전 손잡이를 올리고 하차 지점에서 신속히 일어나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 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눈썰매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눈썰매와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69건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월에는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39건이 발생하였으며, 12월과 2월에는 각 12건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0에서 19세가 7건 순이었습니다. 이런 눈썰매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썰매를 타기 전에 방수가 되는 겉옷을 입고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혼자서 썰매를 타기 어려운 5세 이하는 경사가 완만한 눈썰매장에서 보호자가 끌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썰매를 혼자 탈 수 있는 6세 이상은 타기 전에 썰매의 방향 전환이나 멈추기 등 간단한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타도록 합니다. 특히 눈이나 얼음판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 골절과 뇌진탕으로 위험이 높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구토와 경련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열 손실이 많고 추위에 적응력이 떨어져 저체온증이 걸리기 쉬운데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감정을 변화하거나 심한 피로감을 보인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탈 때에는 주기적으로 아이 피부색 등 몸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음료나 간식을 먹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며 놀이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 추운 날씨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에 대하여 배웁니다. 안전하게 넘어지려면 자세를 최대한 낮춘 후 체중을 엉덩이 쪽으로 실으며 가볍게 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인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는 한 방향으로 돌면서 타고 초보자는 아이스링크 바깥쪽 벽면을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여럿이 한 줄로 타는 행위는 타인의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되도록 혼자서 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탈 때는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과속이나 급정지는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하고, 넘어졌을 때는 빨리 일어나 옆으로 피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스케이트 날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뒷사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일어나 한쪽으로 피해야 합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놀이해야 하며 그날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여 파도가 셀 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놀이해야 하죠. 무엇보다 파도가 있는 곳이나 하천에서의 물놀이 시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와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죠.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소리쳐 알리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구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눈비가 많이 올 때, 몹시 추울 때에는 바깥놀이를 삼가고 실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들의 탈진이나 체온 손실에 신경을 쓰며 복장에 맞게 놀이를 진행합니다. 둘째, 물놀이 시작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준비 운동을 한 뒤 안전요원이 있는 안전한 곳에서 놀이해야 합니다. 셋째, 겨울철 스포츠를 시작하기 전에는 넘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익히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준 연령에 맞는 방법으로 놀이해야 합니다.